강력한 허리케인이 도시를 무너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전봇대는 뿌리째 뽑혔고 주택은 토막난 종이장처럼 흩어졌죠. 잿빛 먼지 속 고요한 잔해 위에 단 하나 낮게 엎드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잿빛 털, 단단한 몸, 눈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코는 바닥에 닿을 듯했죠. 이름은 청호,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구조견이었습니다. 그날 구조 종료 명령이 내려졌을 때조차도 그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좇고 또 좇았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잔해 속을 향해 멈춰 서서 짖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세모사연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서리에서 피어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그 이름이 처음 미국 구조대 기록에 등장한 건 허리케인 재난으로 수십 명이 실종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조견 청호가 플로리다 현장에 투입됩니다. 라는 보도자료에 미국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왜 한국계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나 반응은 곧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구조대가 철수하던 순간 청호는 혼자 잔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지저대던 곳에서 다음 날 한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냥 개가 짖는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개는 눈빛부터 달랐어요. 이제 미국 전역은 묻고 있습니다. 청호는 도대체 어떤 개였던 걸까?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상륙한 건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최고 풍속은 시속 260km. 강풍은 30분 만에 도심을 휘감았고 2층짜리 주택은 토대부터 부서졌으며 학교 운동장 지붕은 하늘을 날아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날아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로를 바꾼 허리케인 중 하나였고 그 속도만큼이나 피해도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세계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육군 공병대, 구조특수대, 연방재난관리청이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 재난은 통제 불가능에 가까웠다고요. 헬기가 날 수 없었어요. 바람이 방향을 틀었고 조종사들도 혼란에 빠졌죠. 지휘본부조차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도심 전역의 통신은 마비되었고 전기와 수도는 동시에 끊겼습니다. 무너진 고속도로 아래 차량 13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접근이 불가능했죠. 피해 상황이 드러날수록 숫자보다 더 끔찍했던 건 실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폐허 아래에서 울리던 미약한 구조 요청, 전원 끊긴 폰에서 새어나오던 마지막 전파 기록,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어린이 배낭. 구조대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의미 없었죠. 시체 냄새와 습기, 흙더미에 묻힌 잔해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포기 직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찾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많았습니다. 구조견들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몇 시간 만에 지쳐 돌아오는 개들이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모두가 이틀을 버텼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이곳이 마지막이라는 걸.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구조견들은 철수 명령을 받고 순차적으로 이송되었고 미국 본토는 처음으로 구조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나라에서 도착한 한 대의 이송 트럭.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트랩을 밟고 내린 한국 구조견 청호의 등장. 그 개는 묻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너진 학교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것이 미국 구조대가 처음으로 청호를 주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제이슨 밀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20년 넘게 소방구조대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수백 건의 재난 현장을 겪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구조 명령이 떨어진 시각은 아침 7시 12분. 이미 도시는 형체를 잃은 상태였고 우리는 잔해 속에서 생명을 찾기보다 죽음을 확인하는 일이 더 많아졌죠. 처음엔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진 도서관 아래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곧바로 투입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생명이 우리 손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는 감각은 끔찍하게 무력합니다. 구조견 7마리가 동시에 투입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중간에 다쳤고 어떤 개는 스스로 포기했어요. 바닥은 유리 조각과 철심, 기름에 젖은 시멘트가 뒤섞여 있었고 한 발짝을 뗄 때마다 피가 묻었죠. 우린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무전기엔 구조 요청보다 구조 실패가 더 많이 오갔고요. 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가 외롭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 누군가 오열하는 울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나는 벽처럼 굳어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작전회의 도중 누군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구조견 청호라 쓰여 있었고 옆엔 단단하게 서 있는 흰색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구조견을 보냈다는데 지금 공항에 도착했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개 하나로 뭐가 바뀌겠어. 이틀이나 늦었잖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구조복을 입은 한국 대원이 줄을 풀자마자 그 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코를 땅에 댄 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확히 방향을 잡고 다른 개들이 포기했던 그 잔해의 구역으로 향했죠. 쟤 왜 저기로 가지? 거긴 다 끝난 구역인데? 하지만 대원은 조용히 말했어요. 청호는 혼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맡은 게 있다면 그냥 따라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곧 그 개가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조용히 그 구역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기분 나쁜 짖음이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그 순간부터였어요. 난 그 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우리 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호가 움직이는 방향엔 이유가 있다. 그 말은 처음엔 농담이었지만 며칠 뒤엔 모두가 무전기에서 청호 쪽으로 가자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던 직감, 생명의 기척 같은 거였죠. 청호는 미국 소방대가 잃어가던 직감을 다시 꺼내준 존재였습니다. 난 아직도 그날의 첫 짖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건 소리 이상의 메시지였어요. 누군가가 아직 거기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간절한 신호였죠. 청호는 평범한 진돗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국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수년간의 준비와 시험이 존재했습니다. 출신은 전라남도 해남. 생후 3개월 때부터 냄새 훈련을 시작했고 6개월이 되기 전 폐교 건물의 잔해 속에서 실험 인형을 찾아내며 구조견 선발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진돗개는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강하고 타인과의 협력보다 독립성을 중시하는 견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조견으로는 라브라도나 저먼 shepherd가 더 선호되죠. 하지만 청호는 예외였습니다. 생존자의 냄새를 맡고도 가만히 있다가 냄새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순간 돌진하는 신중함은 다른 견종에서 보기 어려운 특성이었죠. 한국의 중앙 119구 조본부는 이런 청호의 특성을 판단형 수색견이라 불렀습니다. 조작에 의한 탐색이 아닌 자율적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 구조대와 동등하게 작동하는 개. 청호는 실제로 그런 훈련을 통과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율탐색 구조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청호가 미국에 파견된 건 미리 체결된 한미 구조협약에 따라 국제구조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명 가능성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즉시 청호와 대원 2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첫 투입 이후 청호는 구조 현장 중심부엔 거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대가 철수한 외곽구역이나 감지 실패가 기록된 지점들을 집요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린 처음에 헛짓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청호가 한 바퀴 돌고 간 다음엔 꼭 뭔가가 남아 있었죠. 현지 대원들이 증언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숫자 패턴이었습니다. 청호는 잔해 더미 앞에 서서 평균 3번을 짚고 멈췄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구역에서 3번째 지점 이후 수색을 시작하면 늘 뭔가가 나왔습니다. 의류 조각, 채취 흔적, 심지어 폐에 공기가 남아있던 생존자까지. 그건 단순한 훈련 반응이 아니었어요. 무슨 의식처럼 보였어요. 1번, 2번, 3번. 마치 경고처럼요. 청호는 새벽에도 움직였습니다. 다른 구조견들이 본능적으로 휴식을 취할 때 청호는 주변을 돌며 땅을 냄새 맡고 대원들 텐트를 한 번씩 돌고 갔죠.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라기보단 인간 한 명이 구조복을 입고 네 발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이후 SNS를 통해 청호의 활동 영상이 퍼지면서 미국 현지 시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청호, 해시태그 K9 히어로, 해시태그 레스큐도그 프롬 코리아 등의 해시태그가 생성됐고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찍혔습니다. 특히 생존자 가족들이 그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희망을 놓으려던 순간에 그 개가 멈췄어요. 그리고 짖었죠. 우리 딸이 거기 있었어요. 그 개가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무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청호는 한 생명을 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조 완료 후 그가 지나갔던 모든 구역을 다시 점검하던 중 추가적인 생존 흔적과 유해들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미국 구조본부는 청호 동선 연계 수색을 정식 프로토콜로 지정합니다. 우린 부끄러웠어요. 자국의 구조 체계가 실패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 온 개가 생명을 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하나의 요청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달라. 청호를 위한 명예를 제정해달라. 수천 건의 서명이 이어졌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는 매일 아침 청호 구조 일지를 낭독하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는 어떻게 그렇게 움직였을까? 왜 하필 그때 그 지점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끝내는 하나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공감이었을 거라고. 생명을 향한 감각이 아닌 생명을 향한 마음이었다고. 청호는 그 현장에서 가장 조용히 움직였지만 가장 큰 존재로 남았습니다. 누구보다 인간다운 직관으로. 누구보다 인간다운 방식으로. 미국은 점점 그 개에게 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름표가 없는 단 한 명의 대원. 그날 이후 청호의 짖음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닌 기억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잔해 위에서 희미하게 울리고 있는 듯합니다. 플롯 5화자 아나운서 6천자. 청호가 구조한 첫 생존자는 9살 소녀였습니다. 이름은 레이첼. 허리케인이 덮친 날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고 침실 옷장 안에서 27시간을 버텼습니다. 이웃 주민은 그녀가 외출했다고 증언했고 가족은 외부 도시로 피신 중이었습니다. 구조대는 그 집을 1차 수색 후 폐쇄했고 기록에는 거주자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청호는 그 잔해 앞에 멈췄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순간 그는 옷장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미세한 숨결을 포착한 듯 1번, 2번, 그리고 3번 짖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린 믿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뒷발을 굳게 디디고 계속해서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구조대원들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냈고 그 아래서 옷을 뒤집어 쓴 작은 아이의 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어요. 여기. 레이첼은 심한 탈수와 폐진탕 증세를 보였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구조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발견자 청호.
구조 직후 대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고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철수하려던 참이었어요. 다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 장면은 현장에 설치된 바디캠과 구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고스란히 촬영되었고 편집 없이 언론에 공개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 속엔 청호가 아이를 바라보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잡혔고 레이첼이 들것에 실린 후에도 끝까지 뒤따라오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청호는 그날 밤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계속 울부짖듯 바닥을 향해 소리쳤어요. 놀랍게도 그 소리 끝자락에서 또 한 명의 생존자가 발견됩니다. 레이첼이 쓰러졌던 옷장과 같은 라인의 벽장 뒤편, 무너진 욕실과 연결된 작은 틈 사이에서 60대 남성이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2명입니다. 청호가 한 곳에서 2명을 살렸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조대 내부 브리핑에서 청호가 짖은 방향은 수색 우선순위 1순위로 지정한다는 새 지침이 내려졌고 미디어는 그 개를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N, NBC, NYT 등 주요 매체가 연달아 현장 영상과 구조 상황을 보도했으며 SNS에선 레이첼을 살린 개로 청호의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개의 눈빛을 보고 울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면 저 개가 곁에 있기를 바란다. 개가 사람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세상이라니 믿을 수 없어. 미국 사회는 그날 처음으로 개가 아닌 존재로서 청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단하고 생명 앞에 본능적으로 멈춰 설 줄 아는 의지의 존재로요. 레이첼은 병원에서 회복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무서웠고 엄마 보고 싶고 아플까봐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힘이 났어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구조 기록에 적힌 아이의 첫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그게 나 기억하죠? 청호는 그녀가 병원에 도착한 후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레이첼 가족이 병원 측의 요청에 구조견 복귀 전까지 병실로 초청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청호는 날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난 그걸 알아요. 냄새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 거라고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구조 기록에서 구조견이라는 단어가 빠지기 시작했고 지역 뉴스에선 한국의 아이가 미국의 아이를 살렸다는 보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원들은 하루의 시작에 청호의 눈을 먼저 확인했고 그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를 수색 방향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청호는 그걸 가르쳐 줬어요. 눈치가 아니라 마음. 그것만이 폐허에서 길을 찾는 유일한 감각이라는 걸요. 그날 밤 레이첼의 어머니는 청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이를 살렸지. 평생 고맙다. 넌 우리의 가족이야. 그리고 조용히 청호의 목줄을 쓰다듬었죠. 아직 못 찾은 생명이 있다면 부탁할게. 다시 한 번만 짖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청호는 그 말이 끝난 직후 또다시 자네를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도 냄새를 좇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청호와 함께한 나흘째 밤, 우리는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고 실종자 명단 대부분이 교차 확인됐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은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판단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실에는 축 처진 어깨의 구조대원들과 흐릿한 모니터, 그리고 청호의 위치가 찍힌 빨간 점 하나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구조 작업을 종료한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냈고 더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었어요. 대원들은 순서대로 텐트로 향했고
트럭은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지휘본부 구조견 청호가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반복합니다. 청호가 8구역 외곽에서 짖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3일 전에 수색이 종료된 구역이었습니다. 구조 불가 판정과 함께 폐쇄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무너진 건물 잔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나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청호가 정확히 어디에 있나? B-4 라인 남쪽 쓰레기장 뒤편입니다. 혼자 짖고 있습니다. 대원은 동행했나? 없습니다. 트랩에서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일부러 간 거야. 나는 바로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켠 구조 트럭이 진입로를 밝히는 사이 어둠 속에서 청호가 보였어요. 땅을 향해 몸을 낮춘 채 거의 땅 속으로 들어갈 듯한 자세로 잔해 더미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낮은 음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게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까? 네, 꼼짝도 안 했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다시 장비를 풀었습니다. 철수 준비 중이던 굴착기와 조명, 감지 장비까지 모두 재배치했고 대원들도 자발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어요. 청호가 앞에서 냄새를 줬고 구조대는 그 뒤를 따르며 거의 8시간에 걸쳐 깊은 잔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4시 50분 첫 번째 생존 반응이 감지됐습니다. 여기 맥박 있어요. 이동 불가 구조팀 투입 필요. 거기는 한 아파트의 주차장 구조물이 무너진 아래층 구역이었습니다. 차가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에 깔린 채 아이 하나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10살 남자아이. 한쪽 팔은 골절됐고 허리는 돌더미에 눌려 있었지만 의식은 명확했고 눈을 떴습니다. 엄마, 여긴 어디예요? 그날 청호가 이끈 경로는 우리가 기록한 구조 동선 중 가장 복잡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한 번 돌아 나갔다가 되돌아온 뒤 마지막에 잔해의 옆면을 향해 정확히 파고들었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경로를 선택했지? 기계도 못 잡아낸 냄새를 어떻게 감지한 거야? 우린 이틀 동안 그 앞을 지나갔었잖아. 그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책했을 겁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던 것을 그 개는 듣고 있었던 거니까요. 아이를 구출한 후 우리는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피곤했고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청호는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그가 향한 곳은 철거 예정이었던 학교 건물 잔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죠. 또 뭔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거기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호는 그 잔해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섰습니다. 이건 뭐였을까요? 이별이지. 마지막 인사. 그날 이후 우리는 청호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구조견이 아니라 청호 대원. 그의 짖음은 단순한 신호가 아닌 확신이 되었고 그의 걸음은 계획이 아닌 결단이 되었습니다. 미국 구조본부는 공식적으로 청호의 활동을 특별 보고서로 정리했고 국토안보부는 해당 구조를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의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어요. 말이 없어서 더 깊이 다가왔고 조건이 없어서 더 믿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껴안고 울던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놓은 자리에서 그 개는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마지막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명령이 내려진 그 순간에도 청호는 마지막까지 냄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누구보다 멀리 도착한 존재. 청호는 그날 밤 미국이 끝내 꺼내지 못한 생명을 품에 안고 조용히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우리는
다시 희망이란 단어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재난 현장에서의 구조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건 청호가 마지막 생존자를 이끌어낸 지 3일 후였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1,327명, 생존자는 246명. 그리고 그중 무려 17명이 청호의 감지 반응 이후 수색을 통해 구조된 인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이를 기적적 구조라고 발표했고, 생존자 가족들은 청호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구조대가 머물던 베이스 캠프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 텐트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던 청호를 향해 한 아이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청호는 천천히 눈을 마주본 뒤 손등을 핥았습니다. 얘가 나 기억해요? 기억하지. 너한테 간 거니까.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의 엄마는 옆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날 이후 청호는 구조대와 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호는 구조복을 입은 대원들과 함께 조식 텐트로 들어섰고, 대원 중 한 명은 의자 대신 바닥에 앉아 청호 옆에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넌 오늘도 출근했구나. 우리도 같이 가야지. 훈련도 명령도 없었지만 청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텐트를 나섰고 구조가 끝난 지역을 천천히 순회하곤 했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대개 희생자 이름이 기록된 표식 앞이었고 청호는 자리에 앉은 채 몇 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하지 못한 생명을. 그걸 기억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청호는 이후 현장에서 가장 조용한 동료이자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부 취재진이 텐트에 들어오면 청호부터 소개받았고 기자들도 인터뷰를 마치면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갔습니다. 구조 현장을 방문한 정치인들도 생존자 가족들도 처음 만나는 이들조차 청호를 안다고 말했고 그의 눈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넌 뭘 보고 있었던 거니? 우린 못 본 걸 넌 어떻게 봤을까? 청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대 본부는 회의 끝에 청호의 활동 종료 후 일정 기간 플로리다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고 현지 대원들은 청호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 위해 자원했으며 구조대 막내 대원 마르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청호와 같이 지낼 수 있다면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실제로 마르코는 매일 청호의 잠자리를 정리했고 오후엔 산책도 함께 나섰습니다. 청호는 절 안 봐요. 늘 어디 먼 곳을 보고 있어요. 아직 구조 중인 느낌이에요. 이 기간 동안 구조된 생존자 아이들과 청호의 만남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한 남자아이는 자신의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조심스럽게 청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청호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요. 청호는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다리에 턱을 얹었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울었습니다. 이게는 나한테는 영웅이에요. 그냥 무섭지 않게 해줘서요. 이런 변화는 청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구조대는 긴장의 끈을 놓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텐트 밖으로 번졌습니다. 고립과 고통의 시간 끝에 남겨진 것은 눈물뿐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조가 아닌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청호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가가고 싶은 존재,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존재, 청호는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한밤중 한 대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그냥 걔 아닌 거 알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말만 안 할 뿐 전부 느끼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구조대는 구조가 아닌 감사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복에 청호의 이름표를 단 대원, 구조일지 첫 장에 청호의 사진을 붙인 팀장, 그리고 플로리다 아이들이 그린 청호 영웅 만화책이 배포됐습니다. 교회에선 주말마다 청호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 생존자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개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도 무너진 벽 뒤에 있을 겁니다.
희망을 꺼낸 건 사람보다도 그 아이였어요. 회복은 느렸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 청호는 여전히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는 자신의 속도로 무너진 자리를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조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청호의 걸음처럼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청호가 플로리다를 떠나던 날, 우리 구조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배웅하자고 먼저 나서지 않았고, 일부러 장비 정비를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핑계 삼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청호가 타는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얌전히 앉아 있었고, 창밖을 보는 대신 트럭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한다는 걸요. 청호는 진짜 구조대였어요. 우린 그렇게 불렀잖아요. 청호 대원. 하지만 이제 떠난다는 게 아직 잘 믿기지 않아요. 플로리다 지역 방송에서는 청호의 출국을 생중계했고, 방송 자막엔 K9 히어로 리턴 홈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로 옆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손에는 땡큐 청호, 위 리멤버 유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청호에게 직접 건네기 위해 준비한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트럭이 가까워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개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도시를 위해 일한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트럭은 천천히 도시를 빠져나갔고, 나와 몇몇 대원들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무런 무전도 말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면 이 구조는 끝난 게 아니란 걸. 공항 외곽에서 트럭이 멈췄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청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한 표정이 있었죠. 정말 가는 거니? 그래. 이젠 돌아가야지. 나는 그의 목줄을 한번 당겼다가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 순간 청호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 이마를 맞댔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길게 쉬며. 그것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구조가 끝났다는 그의 방식의 인사. 우리는 청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훈장도 상장도 보상도. 하지만 그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록뿐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소방본부는 청호의 이름을 구조 명단에 정식으로 포함시켰고, 구조자 명부에는 청호 대한민국 구조견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청호는 기록에 남아야 해요. 우리 기억뿐 아니라 이 도시의 역사에. 며칠 뒤 구조 현장을 찾은 한 유족이 작은 돌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 숨졌던 자리에 있던 돌이에요. 이걸 청호가 지나다녔죠. 그리고 그 순간 전 뭔가가 회복됐어요. 부탁인데 이걸 청호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그 돌을 캠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 방에 가져가 작은 가방에 넣었고, 청호가 탄 트럭이 떠날 때 조용히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기억해줘. 넌 그 아이를 만난 유일한 존재였어.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자주 떠올립니다. 잔해 위를 걷던 그의 발걸음, 생존자를 찾고 짖던 울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눈빛? 청호는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생명이든 책임이든 아니면 그냥 조용한 다짐이든 우리는 그걸 각자 품고 살아갑니다. 청호가 남긴 건 구조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다시 장비를 메고 다음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곳엔 청호가 없지만 그가 걸었던 길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첫 삽을 뜰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청호야,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그 물음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마음에 기억에 남아 조용히 이끌어주죠. 그가 그랬던 것처럼 무너진 자리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존재처럼. 청호가 떠난 뒤 나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냄새는 감각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울음은 본능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 그 모든 걸 그 개가 내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장비를 신뢰했고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믿었죠. 그런데 청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정확했고 더 빠르며 더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의 존재였죠. 사람은 보통 직감보다 데이터를 믿습니다. 냄새보다 숫자를, 본능보다 통제를 믿죠. 하지만 청호는 그 경계 바깥에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고 프로토콜을 따르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각 하나로 길을 정했습니다. 그게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방식엔 경로가 아니라 태도가 있다고요. 청호가 구조해낸 아이들,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생존자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이들까지 그 모든 존재들을 향한 그의 걸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고 무엇보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청호는 믿었어요. 누군가 살아있을 거라는 걸. 우린 그걸 너무 빨리 포기했을 뿐이죠. 그는 철수 명령도 거절했습니다. 지시 없이 스스로 현장을 벗어났고 아무도 찾지 않던 구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난 믿게 됐습니다. 구조에는 인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사고 방식이 틀렸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하죠. 그건 판단이 아니라 직관이었고 직관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요. 청호는 생명을 냄새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이 있을 법한 곳을 느꼈고 멈췄고 짖었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어요. 그 단어는 어쩌면 인간에게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그 말의 무게를 그 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도 구조 현장을 나설 때면 트럭 뒤편을 한 번 더 살핍니다. 혹시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봐요. 내가 못 본 신호를 누군가는 알고 있을까 봐요. 청호는 내게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준 유일한 비인간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땅을 보았고 더 많은 생명을 기억했고 누구보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우린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청호는 진짜 개였을까?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던 그 눈빛과 침묵, 누군가 말하길 그건 신의 감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청호는 인간이 잃어버린 어떤 본능을 되찾게 해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감각보다 깊은, 논리보다 앞선 생명을 향한 직관. 우린 그걸 너무 오래 잊고 있었어요. 그 개가 없었다면 우린 아마 영영 기억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 장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청호가 무너진 콘크리트 위에 조용히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진. 그 시선은 지금도 나를 붙잡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구조가 있다는 듯이, 아직 멈춰선 안 된다는 듯이. 청호는 떠났지만 그의 감각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숫자나 공식으론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울림입니다. 생명을 기억하는 법, 생명 앞에 멈추는 법, 그리고 생명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법.
청호는 그것을 말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미국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구조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이름이 기억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청호는 특별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 마리의 개가 세상을 바꾸진 못한다고. 하지만 그날 플로리다의 그 잔해 속에서 분명히 세상이 조금 움직였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된 생존자들의 심장이었고 다시 시작된 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조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뀐 순간들이었습니다. 청호가 남긴 건 구조가 아니라 울림이에요. 우린 그 아이를 통해 생명을 다루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도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난 존재. 시키지 않았지만 움직였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울렸던 존재. 청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구조했던 생명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의 짖음을 들었던 대원들은 다시 다음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복구되고 다시 살아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청호의 존재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의 걸음은 단지 잔해를 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엔 분명히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눈빛, 결코 포기하지 않은 발걸음, 그리고 조용한 감각. 어쩌면 우리에겐 그런 감각이 필요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생명을 느낄 줄 아는 존재가. 그가 지나간 길엔 더 이상 울음이 없습니다. 다만 여운이 남습니다. 생명을 향해 멈추는 법을 배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청호가 가르쳐준 건 멀리 보는 법이 아니라 바로 앞을 깊게 바라보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기억하는 한 그 아이의 구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무너진 자리 앞에서 망설일 때 그날의 눈빛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아. 거기 누군가 있어. 가보자. 이번에도 늦지 않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꺼내 들 수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무겁게, 그러나 확실하게. 청호는 그렇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구조라는 이름이 아닌 존재의 울림으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석, 누구도 보지 않던 자리에 조용히 잊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것이 세모사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힘입니다.